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증권면 톱기사는 공포의 사자, 레버리지로 몰려간 개미들 이런 주제로 기사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이데일리가 매주 개인들뿐만 아니라 다 하긴 할 텐데 개인들이 순매수라는 상위 5개 이 종목들을 계속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도 제가 이거랑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되겠죠. 결국 이제 통계의 대상은. 지지난주 현재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같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대형주들을 좀 개인들이 많이 샀다. 그리고 여기에 또 눈에 띄었던 게 상위 5개 종목 중에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이제 꼭 껴 있었던 거 이런 거였는데요. 이런 흐름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오늘 집계가 돼서 발표하는 그 지난주 내용이 되겠죠. 지난주에는 더 확 한쪽 방향으로 좀 쏠리는 그런 느낌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5개를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위 순매수 1위는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2배를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이 되겠고요. 세 번째 3위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스닥 15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상품을 이거를 2배로 레버리지를 한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이 5개 중에 2개나 들어있다는 게 눈에 띄죠. 그것도 1위와 3위. 지지난주하고는 또 한 단계씩 더 레벨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이런 상품이 들어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조선주 ETF인데 특징이 좀 크게 2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레버리지 상품이 5개 중에 2개나 들어있다. 그것도 1위와 3위다. 순매수 규모로.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순매수 5개 종목이 다 ETF 상품이다. 이 2가지 특징을 봤을 때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지금 개인들이 최근에 불안정한 어떤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공격적, 그다음에 적극적 저가 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것만 놓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ETF 상품을 통해서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리스크를 좀 해제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걸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말이 2배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낙폭은 단순히 2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레버리지 상품이 올라갈 때는 그만큼 좋지만 내려갈 때도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라는 건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거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를 주로 산다는 얘기는 뭔가 위험을 좀 분산시키려는 의지를 좀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2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이 정교해지고 있고 공격적인 뿐만 아니라 정교해지고 되게 디테일을 챙기고 있다. 리스크까지 계속 챙긴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주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하는 확대 기대감에 끔틀대는 금융주. 최근 시장이 되게 불안할 때 금융주들은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낙폭이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수 기준으로는 좀 플러스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금융주들이 시장보다 훨씬 더 방어력이 좋았다, 견조했다,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최근에 금융주들이 요즘 같은 불안한 장에서도 지수를 방어를 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배경에는 밸류업 기대감, 즉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있었다 이 말씀이 되는 건데요. 표를 한번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4대 금융주주사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미래에셋증권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주주 환원율 50% 얘기들이 이제 많이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얘기들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추세는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을 해서 유통 물량을 아예 줄여서 적극적으로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특히 이제 금융주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주주 환원율 역시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라는 건 이렇게 소각도 해야 되지만 배당도 또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증권주와 이 은행주, 이 금융주들은 좀 달리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단 가장 큰 하반기 화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이게 되어 있고 또 미국의 경기 위축 우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일본의 지진 뭐 리스크라든가 뭐 NK 트레이드 이런 것들을 좀 차치하고 크게 미국만 놓고 이 두 가지 이슈로 봤을 때 은행주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예대 마진도 줄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에 어쨌든 좋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하나 경기가 위축되면은 대출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와 미국의 경기 위축은 은행주들한테는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반면에 증권주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뭐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이런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서 증권주들한테는 수익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경기 위축 뭐 이런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긴 한데 근데 이제 증권주 역시 경기가 더 나빠지고 그래서 아예 매매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 하락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밸류업 기대감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익성 축소 이 두 가지 큰 어떤 기대가 전망이 일단 금융주들한테는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밸류업이 이길 것이냐 결국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 어떤 수요 감소가 이길 것이냐 이 부분이 금융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게임주 얘기 좀 해보죠. 상반기에 가장 지지분했던 업종 중에 또 대표적으로 하나고요. 그래서 상반기 후반부터 굉장히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뭔가 변화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 또 업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게임주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얼추 끝났는데 특징은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신작을 따라가는 게임주, 목표가, 목표 주가, 그다음에 성적, 그다음에 현재 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작을 출시를 해서 신작의 반응이 좋고 실제로 수익과 연결되면 실적도 좋았고 목표 주가도 올라가는 반면에 신작이 나왔는데 결과가 지지부진하고 별로 성과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주가도 목표 주가도 떨어지고 그 현재 주가도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표를 보시면서 최근에 나온 대표적인 기업들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주요 게임주들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변동한 걸 보면 웹젠, 크래프톤, 넷마블은 좀 올랐고 카카오 게임즈는 10% 가까이, 위메이드는 20%가 넘게 가까이 목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는 주가도 25% 넘게 떨어지고 해서 주가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고요. 특징을 보면 목표 주가 하락률은 굉장히 크죠. 두 자릿수 전후로 굉장히 크고 반면에 목표 주가 상향이 된 데들은 사실은 되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게임주에 대한 여의도 증권가의 기대감이 많이 좀 내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좀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게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어제 인적 개편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병무 공동대표가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는 인력 구조 조정, 인적 재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물적 재편, 뭐 자산 같은 거 매각이라든지 이런 물적 재편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NC소프트의 또 하나의 딜레마 중에 하나였던 가족 경영. 부인이 CS로 있었고 최고 전략 책임자였고 또 동생이 또 부사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모두 동시에 이제 현재 자리에서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새로운 어떤 특히 이제 NC소프트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펄어비스 아메리카 대표였던 사람을 이제 영입을 했거든요.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는 거죠. 박병무 대표에 의해서 이제 이런 외부 인사까지 영입을 해서 미국 쪽 이제 사업까지 맡기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좀 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 NC소프트가 이제 결국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뭐 이렇게 표에도 나옵니다만은 실적 수치로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IPO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공모가 이 고평가 논란 이 어떤 논란에서 이 이슈에서 새내기주들 IPO주들이 참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7월 이후로 이제 시장이 좀 뭔가 방향성이 약간 좀 하향 추세로 간다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계속되면서 IPO주들도 상당히 성적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표 한번 보겠습니다. 7월 이후에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IPO를 한 그 새내기주들 쭉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공모가도 뭐 그렇고 상장일 종가도 공모가에 대비해서 떨어지는 회사들이 3개나 됩니다. 대표적으로 좀 어제 상장을 했던 뱅크웨어 글로벌 제일 위에 있는 회사죠. 공모가가 16,000원인데 상장일 종가, 즉 어제 종가가 15,750원으로 공모가에 못 미치는 그런 주가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뱅크웨어 글로벌처럼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도 못 미치는 회사들이 이 표에서 좀 세 회사나 좀 될 정도로 IPO주들이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뱅크웨어 글로벌의 어제 그 주가가 일단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밑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도 사실은 뭐 요즘 따블 얘기가 완전히 사라진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주가가 최저에서 최고가까지 그러니까 이제 종가까지의 그 등락폭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IPO 주에 대한 어떤 시장의 생각들이 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상이 굉장히 양극단이 굉장히 편차가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 새내기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되게 좀 이 극단적 양극화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IPO 공모가의 어떤 그런 그 고평가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IPO주들, 새내기주들의 공모가 고평가 논란은 당분간 쉽게 이렇게 사라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공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들 수요 예측을 할 때 높게 해서 많이 가져가야지 빨리 팔아서 이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구조의 어떤 본질적인 근본적인 어떤 개선이 생기지 않는다면 IPO 쪽은 계속해서 뭔가 이런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조적인 어떤 개선 작업이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